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을 강의할 김흥남입니다. 오늘은 1강으로서 우선 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칠판으로 가서 본 과목에 관한 특징과 공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제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입니다. 그리고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배점은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고 내용을 보면은 실무에 있어서 30% 내외가 출제가 되고 법령이 70% 내외 출제되는 걸로 현재 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지난 18회 시험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30문제가 출제가 됐고 실무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럼 이러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선 첫 번째 목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반드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되죠. 이걸 목표로 해야 되죠. 8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어차피 1차가 돼야지 2차 과목을 가지고 최종 합격을 결정을 하는데 현재 2차 과목이 세형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공시세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저 앞에 보면은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6가지 법률을 한 과목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이 고득점 전략이 좀 어려운 그런 과목입니다. 통상 보면은 50점 정도를 목표로 하죠. 50% 정도를 득점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50점 그거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실제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50점 맞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죠. 처음에는 과목락제가 염려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또한 이 공시세법은 이거는 여러분도 공부를 두 선생님한테 배우시다시피 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체계라든가 특징이 다른 그런 과목이 되죠. 이 공시법령은 민사절차법이라고 그래서 지적하고 등기를 공부를 하는 거고요. 등기법을 공부하는 거고 세법은 말 그대로 세법입니다. 이렇게 법률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도 두 번이고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 통상 보면 이 공시법령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세법이 조금 약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이 세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공시법령이 좀 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고득점 전략이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고 또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두 과목이 다 쉽게 나올 확률이 두 과목이 다 어렵게 나올 확률하고 확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60점을 이 목표로 하죠. 60점 정도를 득점 목표로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 17회 시험입니다. 17회 시험이 있어서 1차 면제자죠. 1차 면제자는 이제 2차만 보면 되는데 종전 시험에 1차 합격 다음 시험만 1차를 면제해 준다는 거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2차만 보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평균 합격률이 80%를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17회 시험에서는 62.7%로 합격률이 엄청 떨어졌죠. 그 이유는 그때 당시 등기법에서 몇 개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랬습니다. 그렇듯 상당히 변수가 많은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 고득점 전략이 쉽지 않은 그런 과목이다 이해하시고 어쨌든 60점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보니 이게 60점 맞기가 쉽지 않죠. 다행히 저한테 배우는 법령 실무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해준다면 결국 60점 이상 안정된 점수로서 합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법령 실무는 통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80점 이상 이제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80점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그럼 이런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80점 이상을 득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은요. 우선 이 법령 실무 과목은 내용이 좀 적습니다. 특히 법령이 내용이 적습니다.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합쳐서 약 130여 개 조문이 좀 넘는 그런 법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적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응용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좋은 말로 응용된 문제고 달리 표현한다면 이제 말장난이 좀 심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이제 변화를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저는 강의를 할 때 법령 실무 과목은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훈련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본 내용을 아는 데는 한 두 코스 정도 돌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변화를 훈련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죠. 이렇게 변화를 익힌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적응을 하면 되죠. 문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적응해 봄으로써 실제 있어서 응용된 문제를 쉽게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적당한 시간과 여러분의 노력이 합쳐진다면 충분히 80점 이상을 득점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유의할 점은 통상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맞은 민법, 계론, 공법을 끝내놓고 이런 법령 실무라든가 공시세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법령 실무, 공시세법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은 그런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민법, 계론, 공법에 총력을 기울여 보는 거 그게 더 합격을 하는데 유리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법령 실무는 최소한도 내년도에 시험이 10월 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도 5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이걸 끌어올려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그 차관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법령 실무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법령 실무 과목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투자하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통상 많이 이렇게 의욕이 넘쳐서 미리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공부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강 정도를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 3강 공부한 거에 대해서 예습과 복습을 이렇게 철저히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시고 또 배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한번 교재 등을 통해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는 거 이런 것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또 여러분이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지름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법령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저와 같이 이 법령 및 실무 공부를 같이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최소한도 여러분을 80점 이상을 맞출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100점까지 못 맞추는 것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80점 이상, 최소한입니다. 80점 이상. 그리고 어쩌면은 내시면은 우리가 이제 90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제가 강의하는 대로 따라와 주신다면은 충분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강 진도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